여보? 진짜 당신이지?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사고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20년 만에 딸의 결혼식에 백만장자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미정은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남자는 틀림없이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었지만 그는 미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떠한 기억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를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금빛 찬란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운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결혼식장이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통유리창을 타고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얀 장미 수백 송이가 신부 입장길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고 축하 술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식장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복판에 강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58, 26살 딸을 시집 보내는 날이었죠. 신부 측 혼주석에는 미정 혼자였어요. 친척 아줌마들이 번갈아 팔을 잡아 끌며 연신 떠들어댔습니다. 아이고 미정아, 너 혼자 애 키워서 시집까지 보내네. 쯧쯧, 억척스럽다 억척스러워. 그래, 그 고된 식당일 20년을 했으니 복받을 만하지. 미정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입술은 웃었지만 눈은 어딘지 텅 비어 있었어요. 화려한 예식장 안에서 미정만 유독 소리가 멀게 들렸죠.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저 바다 건너 어딘가 남편 지역이 떠난 곳이 있었어요. 38배 떠나보내고 58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은 사람. 다은이 아버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큰 이모가 툭 던진 말에 미정의 숨이 멎었어요. 가슴 한복판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20년 전 필리핀에서 날아온 건 유골함 하나뿐이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남편의 20년이 담겨 돌아왔죠. 미정은 그 상자를 안고 밤새 울었어요. 얼굴 한 번 못 보고 보낸 장례식이었습니다. 에이, 오늘은 그런 소리 하지 마. 친척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정은 다시 입술을 끌어올렸어요.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다은이가 신부 입장길 끝에 서 있었어요. 딸아이가 엄마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딘지 쓸쓸했습니다. 딸 옆에 신랑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죠. 20년 동안 비워둔 그 자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피로 연장 쪽 문이 끼익하고 열렸어요. 낯선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희끗한 머리카락이 섞인 단정한 모습. 미정의 시선이 그 얼굴에 못 박혔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축하 인사 소리도 접시 부딪히는 소리도 전부 물속으로 가라앉았죠.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주우려 해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목덜미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죠. 죽은 남편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 남자가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여기 계셨군요. 조병도 회장이 걸어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부산 토박이었죠. 그가 낯선 남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어요.
오랜 인연입니다.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이선우 대표예요. 이선우.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선우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렷하고 부드러운 표준어였어요. 서울 사람 같은 말투. 미정이 아는 지역은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썼습니다. 툭툭 내뱉는 투박한 말씨가 정겨웠죠. 그런데 저 얼굴은 뭐란 말입니까? 눈매, 콧날, 입술꼬리.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눈꼬리까지. 20년 전 공항에서 손 흔들던 남편 얼굴이 그대로였어요. 사돈 어른? 조 회장이 멍하니 서 있는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입에서 어눌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정은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죽은 사람이 왜 숨을 쉬고 있지? 오늘 좋은 날이네요. 따님 정말 예쁘시던데요. 선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화하고 품이 있는 웃음이었어요. 미정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역이 저렇게 웃지는 않았어요. 털털하고 시원시원했죠. 술 한 잔 걸치면 껄껄껄 웃음소리가 골목까지 울렸습니다. 다른 사람이다. 남이야. 미정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선우가 고개를 돌릴 때, 물잔을 들 때, 걸음을 옮길 때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특히 걸음걸이, 팔을 살짝 벌리고 어깨를 흔드는 특유의 팔자걸음. 지역이 조선소 다닐 때 몸에 밴 버릇이었어요. 무거운 장비를 들고 다니느라 자연스레 생긴 걸음이었죠. 미정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귀신인가? 내가 미쳐가는 건가? 피로연 내내 미정은 정신이 없었어요. 하객들 인사를 받으면서도 자꾸 선우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죠.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선우도 조 회장과 함께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넓은 어깨, 고든 등, 팔자걸음. 저 사람이 문을 나서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았습니다. 미정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빈 식장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손수건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피로연 뷔페장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VIP 혼주 식사룸은 고요했어요. 미정은 조 회장 그리고 이선우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선우가 자리에 앉자마자 냅킨을 폈어요.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정은 숨을 멈추고 그 손끝을 지켜봤어요. 수저가 테이블 끝선에 딱 맞춰 놓였습니다. 완벽한 직각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역이 그랬어요. 현장에서는 공구 하나 삐뚤어져도 사고가 난다며 늘 정리정돈에 집착했죠. 우연이다. 미정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냥 우연일 뿐이다. 물이 나왔습니다. 선우가 물잔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머금더니 입안에서 우물우물 헹구듯 굴렸어요. 뱉으려다 멈칫 삼켜버렸습니다. 미정의 손이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렸어요. 지역도 그랬습니다. 용접 현장의 쇳가루를 씻어내느라 생긴 버릇이었어요. 식당에서 물 마실 때마다 미정이 놀려댔죠. 여기가 무슨 공장이야? 그러면 지역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선우가 젓가락을 뻗었어요. 소매가 살짝 거쳤습니다. 팔목 안쪽에 흉터들이 보였어요. 희끄무레하고 불규칙한 화상 자국. 용접 불꽃에 튀는 쇳물 자국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수저 정렬, 물 헹구기, 용접 흉터.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졌어요. 지혁 씨, 당신 맞죠?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더 확인해야 했어요. 확실하게.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선우가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표준어였어요.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입술이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확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이선우가 아니다. 내 남편 강지혁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미정은 조 회장을 따로 불러냈어요. 회장님, 잠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조 회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 대표님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조 회장의 눈이 멀리 과거로 향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9년 전이지요. 필리핀 마닐라 항구에서였습니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졌다고 했어요. 쓰레기통 옆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같았어요. 눈빛은 짐승처럼 날카로웠지만 비를 맞으며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처연했죠.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밥 한 끼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장 발전기가 고장났을 때 그 노숙자가 다가왔습니다. 공구함을 뒤적거리더니 단숨에 고쳐냈어요. 기름때 묻은 손으로 도면까지 바로 잡아줬죠.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뼛속까지 기술자라고. 조 회장은 그에게 이선우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뒤로 선우는 술도 여자도 멀리하고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19년 만에 필리핀 최고의 건설사 대표가 됐죠. 미정의 손이 물잔을 쥔 채 파르르 떨렸어요. 사망 통보 후 1년의 공백. 그리고 19년 전 노숙자 발견. 시간이 맞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졌어요.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조 회장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미정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삼복도로 판자촌, 겨울바람이 벽 틈으로 스며드는 작은 방이었어요. 6살 다은이가 이불 속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비 영수증이 날마다 쌓여갔어요. 지역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위험수당이 높은 필리핀 해양 건설 현장에 지원했어요.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지역이 6살 다은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가 돈 많이 벌어올게. 씩씩하게 있어. 다은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볼을 쓸었어요.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유리병 너머로 작은 손이 흔들렸습니다. 지역은 뒤돌아 걸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돌아온 건 유골함 하나뿐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상자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얼굴 한 번 못 보고 보낸 장례식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저 사람이 정말 지역이라면. 미정은 숨이 막혔어요. 기억도 이름도 없이 그 긴 세월을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미정은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어요. 회장님,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대표님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멀리서 오신 귀한 손님인데 부산 음식 제대로 못 드셨잖습니까? 조 회장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사돈 어른 정성인데. 그 자리에서 선우에게 의사를 물었습니다. 선우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내일 점심 부산역 근처 오래된 국수집. 미정과 지역의 추억이 서린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부산역 근처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원조 멸치국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자 멸치 육수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미정과 선우가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가 단골이셨습니까?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에 자주 왔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 말은 삼켰어요. 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선우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우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양념장 통을 열더니 다대기를 3숟가락 떠넣었어요. 그 다음 후추를 톡톡 뿌리고 김가루를 듬뿍 얹었습니다. 생각하고 넣은 게 아니었어요. 손이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미정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지역이 그랬어요. 늘 저 순서대로 저 양만큼 넣었죠. 다대기 3숟가락, 후추 톡톡, 김가루 듬뿍. 선우가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숟가락이 멈췄어요. 뇌리를 스치는 강렬한 기시감이 있었습니다. 이 맛, 이 냄새, 분명 처음인데 처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러세요? 미정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내가 이 맛을 어떻게 알지?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들어왔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빠, 나 국수. 아이가 아빠 팔을 잡아당기며 외쳤어요. 선우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 목소리 위로 다른 목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아주 오래전의 목소리. 아빠, 나도 국수 줘.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이명이 울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선우는 이마를 짚었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대표님? 미정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선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국수를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이 낯선 도시에서, 이 낯선 국수집에서 왜 자꾸 가슴이 아픈 건지. 미정은 그런 선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그의 손, 창백해진 얼굴, 무언가에 홀린 듯한 눈빛. 당신도 느끼는 거죠. 이 몸이 기억하는 거죠.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정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님, 차 한 잔만 하고 가시죠. 근처에 경치 좋은 곳이 있습니다. 선우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수집에서 느낀 이상한 감정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이 여자와 조금 더 이야기하면 무언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택시가 삼복도로 입구에 섰습니다. 차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미정이 먼저 계단을 올랐어요. 가파른 골목길이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선우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오는 길인데 발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계단에서 숨을 고르고 어느 모퉁이에서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 몸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우의 발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망설임 없이 따라오는 그 발소리를. 녹슨 파란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었어요. 작은 마당이 나왔고 낡은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미정이 보온병에서 차를 따랐어요. 진한 대추 향이 퍼졌습니다. 제 남편이 이 차를 참 좋아했습니다. 선우가 잔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달큰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혀끝에 닿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저절로 젖어들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 그냥 대추차일 뿐인데. 미정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랬습니다. 20년 전 사진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미정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6살쯤 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 목을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선우의 시선이 사진 속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자신이었습니다.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거친 얼굴이었지만 틀림없이 자신이었어요. 눈매, 콧날, 입꼬리.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울렸어요. 손에 든 사진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다. 아닐 거다. 나는 이선우다. 그러나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저 남자라면, 그럼 지금까지의 나는 뭐였던 건가? 19년간 쌓아온 이선우라는 인생은 전부 거짓이었던 건가? 그 혼란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선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추차 잔이 평상 위에 쓰러졌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선우가 돌아섰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발이 헛디뎌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지혁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딜 가요? 저 여기 있는데 왜 절 두고 또 가요? 삼복도로 골목에 미정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부산항의 불빛이 저 멀리 반짝였어요. 20년 전처럼 또다시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호텔 객실이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선우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미정이 억지로 쥐어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망치면서도 버리지 못했어요. 선우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과 사진 속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눈가주름, 콧날, 인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같은 얼굴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선우는 거울을 탁 쳤어요.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생각하려 할수록 더 엉켰습니다. 국수집에서 손이 저절로 움직였던 순간, 삼복도로 계단을 오르던 익숙한 발걸음, 대추차를 마시며 흘렀던 눈물, 전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강지혁인가? 그럼 이선우는 뭐였던 건가? 19년간 쌓아온 인생은, 내가 알던 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선우는 세면대를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 혼란에서 전부. 선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객실로 나와 짐을 쌌어요. 손이 떨려서 지퍼가 잘 잠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냥 손만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김해발 마닐라행 가장 빠른 편으로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도망치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선우는 침대에 앉았어요.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빠 목을 끌어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아픈지도 모르겠었어요. 선우는 사진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어둡게 출렁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선우는 도망치듯 수속을 마쳤어요. 손이 떨려서 여권을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탑승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사진 속 여자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목을 끌어안고 웃던 아이.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 모르는 아이인데. 선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지 말자. 비행기만 타면 된다. 마닐라로 돌아가면 괜찮아질 거다. 탑승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출발까지 30분 남았어요. 선우는 유리병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여자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아빠 바지를 붙잡았어요.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빠, 가지마. 아빠가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금방 올게. 울지 마. 아이를 내려놓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유리벽에 두 손을 짚고 소리쳤어요.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맛있는 거 사다 주세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목소리가, 그 억양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유리벽에 손을 짚은 아이의 모습 위로 다른 이미지가 겹쳐졌습니다. 20년 전, 바로 이 공항, 이 유리벽, 고사리 같은 손이 흔들렸어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문 6살 여자아이.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은, 내 딸. 순간 뇌관이 터지듯 기억이 쏟아졌어요. 삼복도로 작은 방, 이불 속에서 숨을 헐떡이던 아이, 수술비 독촉장, 아내의 지친 얼굴. 내가 돈 벌어올게. 다은이 수술시켜야지. 김해공항 출국장. 아이를 안아 올렸던 순간 볼에 닿았던 작고 따뜻한 손. 아빠, 빨리 와.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삼킨 눈물. 필리핀 현장. 폭우가 쏟아지던 밤. 추위에 떨던 젊은 동료. 점퍼를 벗어줬어요. 여권이랑 지갑이 들어있는 걸 깜빡했습니다. 굉음. 폭발. 바다로 추락하는 순간.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름도 얼굴도 가족도.
선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딸을 살리려고 떠났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기억을 잃었으니까. 다은아. 선우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이제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권과 캐리어를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탑승구를 등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손님, 짐을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직원의 외침이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출국장을 역주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비켜났어요. 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항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뛰었습니다. 삼복도로, 빨리요. 택시에 올라타며 외쳤어요. 기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리 가주세요. 제발. 지역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을 아내. 아빠 없이 자랐을 딸.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김해공항이 멀어졌습니다. 지역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정아. 다은아. 내가 간다. 이번에는 꼭 돌아간다. 택시가 부산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지역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거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도 이 길을 달렸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때는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손님, 삼복도로 어디쯤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지역은 입을 열었어요. 초량 쪽이요. 파란 대문 있는 집. 말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삼복도로 입구에 섰어요. 차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역은 돈을 건네고 뛰어내렸어요. 가파른 계단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60살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계단을 오를수록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이 모퉁이를 돌면 작은 구멍가게가 나오고 저 계단을 오르면 빨간 우체통이 있고 전부 그대로였어요. 20년 전 그대로. 녹슨 파란 대문이 보였습니다. 지역은 멈춰 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대문을 밀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마당이 나왔어요. 낡은 평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위에 쏟아진 대추차 자국도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평상 옆에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미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지역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또 한 걸음. 그리고 미정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다. 지역이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역이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림하고 식당 일하고 딸 키우느라 닳아버린 손이었어요. 미안하다. 내 너무 늦게 와가 미안타. 투박한 부산 사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있던 말투였어요. 그런데 미정 앞에 서니까
저절로 나왔습니다. 기억 잃어버렸다. 이름도 얼굴도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 못 왔다. 네 기다리는 줄도 몰랐다. 미안타. 정말 미안타. 지역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정이 지역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눈가주름을 쓸고 콧날을 만지고 입술꼬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진짜 지역씨 맞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다. 당신 남편 강지역이다. 미정이 지역의 품에 안겼어요. 어깨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지역도 미정을 끌어안았습니다. 부서질 것처럼 세게. 울지 마. 내 왔잖아. 이제 안 간다. 어디도 안 가. 삼복도로 골목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부산항이 저 멀리 내려다 보였어요. 바다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20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삼복도로 작은 집 마루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지역, 미정, 그리고 다은. 다은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자꾸만 훔쳐봤어요. 아빠가, 진짜 아빠가 맞아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다은아.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원망했어요. 엄마 혼자 고생시키고 떠난 줄 알았어요. 지역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아빠. 지역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6살 때 안아 올렸던 아이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20년의 세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미정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지역이 부엌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칼이 사과 껍질을 따라 빙글빙글 돌아갔어요.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미정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여전하네요. 사과 껍질 안 끊기게 깎는 거. 지역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더라고. 다은이 사과 한 조각을 받아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평범한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일상이구나. 지역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항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20년 전에도 저 바다를 봤었죠. 그때는 떠나는 바다였습니다. 지금은 돌아온 바다였어요. 미정이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어요. 이것 봐요. 다은이 돌잔치 사진. 빛바랜 사진 속에 젊은 세 가족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다은을 안고 미정이 옆에 서서 지역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기억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사진 다시 찍자. 미정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잃어버릴 거죠? 장난스러운 말투였어요. 그런데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안 잃어버린다. 이번엔 절대로. 다은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울렸어요. 화면 속에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20년 전보다 더 환하게. 삼복도로 작은 집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모든 분들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금빛 세월이었습니다.